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불면증에 대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데요. 불면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려면 우선 수면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잠은 의식 수준의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알똥말똥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피로감과 함께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졸림이 느껴지고 더 이상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면 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피로를 풀기 위함입니다. 이건 잠은 낮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상인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1.4kg 정도로 전체 체중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아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전체 에너지의 20%로 뇌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족해진 에너지를 잠을 통해 보충해야 다음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정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중요한 정보들을 새로이 저장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폐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시간 줄여가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런 기억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정보라면 잠을 줄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5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충분히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시간씩 자야지 좋은 것이라기보단 내 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고, 비렘 수면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가 얕은 잠이라면 3단계는 깊은 잠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잠이 들 때 비렘 수면 1단계로 시작을 해서 2단계, 3단계, 그리고 다시 2단계로 왔다가 렘 수면으로 가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한 사이클 보통 90분 정도 걸리고 하룻밤 동안 4번에서 6번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렘 수면의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해서 자는 동안 눈알이 급격히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수면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꿈 수면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90분 단위로 수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단계 수면은 뇌파가 느릿느릿 나온다고 해서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면의 비중이 낮고 비교적 얕은 수면 상태인 1, 2단계 수면의 비중이 높으면 잠을 자면서도 외부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눈만 감고 있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단계의 깊은 수면은 수면 초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수면 후반부에는 렘 수면의 비중이 늘면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거든요. 깊은 수면이 기억 저장이나 신체적 회복을 하는 중요한 장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면 초반부에 몰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수면의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올빼미형이라고 해서 새벽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좋다고 하기보다 규칙적인 수면 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가 뜨고 자는 시간과 너무 벗어난 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상당 부분 빛의 주기에 의해 기능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늦게 새벽에 자고 정오 가까이 일어나는 이런 수면 패턴을 권장되지가 않겠죠. 또 나이가 들수록 꿈은 수면의 비율도 줄고 수면 시간 자체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는 하루 16시간 정도까지만 자도 되지만 18시간 정도까지만 자지만 10살 정도 되면 10시간 정도로 줄고 노년으로 넘어갈수록 7시간 내지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경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이렇게 흔한 증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잠을 설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불면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리가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었거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침대에 누워서 지속적으로 들면 잠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불면증은 대부분 투약 없이도 시간이 지나고 스트레스 사건이 해소되거나 잊혀진 때를 해서 자연스럽게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 관련 투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할 만큼 괴로운 불면증은 대부분 만성화된 불면증인 경우입니다. 그럼 단기적 불면증이 만성적 불면증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만성 불면증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단기 불면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상 행동 첫 번째, 늦게 잠들었다고 늦게 일어나거나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는 등의 수면 각성 패턴 자체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에 불면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빛의 주기에 따라 멜라토닌을 포함한 잠을 자게 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면 이런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분비되는 시기와 상충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불면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